정말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그런 곳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오피스텔 관련 신문 기사가 있어서 저희 소중한 친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사부터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본 기사가 파이낸셜 뉴스인데요. 제목이 오피스텔 공급 12년 동안 최저, 성장 열기 이어간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올해 분양 물량 37,000실 추산, 작년보다 36%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분들은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일단 조언하고 계시고요. 입지와 수익성을 잘 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 및 서울 오피스텔 입주 물량 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파트는 좀 주춤하고 있고 오피스텔 청약이 좀 더 후끈하다. 좀 이렇게 돼 있어요. 29일 부동산 R124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2017년에 10만 769실에서 지난해 5만 6,724실로 43.7%가 이제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대체제로 오피스텔이 인식됐지만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2010년 이후에 최저치라고 되어 있어요. 5,789실에서 24,403건이 접수가 됐고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이제 전년 동기 비해서 2배 이상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분양한 오피스텔에서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서울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96실 모집에 1만 2,174건의 청약이 몰리면서 평균 126.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1월에는 대전 하늘채 스카이엔 2차 50실 모집에 1만 2,530명이 접수해서 평균 250.6대 1로 청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정말 경쟁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수익성까지 꼼꼼히 따져보라는 또 내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오피스텔 수요 증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새 정부가 현행 사무용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주택수 합산해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아파트 소형 타입과 동일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새 정부에서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정 제외가 논의되고 있어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브랜드 오피스텔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올해 신규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7년 만에 최저치로 예상된 것도 오피스텔 수요 확대 기조에 한몫하고 있다고는 이제 분석입니다. 올해 입주 물량은 5만 674실로 지난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고점 인식이 오피스텔 시장에도 확산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은 입지나 상품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최근 오피스텔 분양 가격이 급등한 것은 이게 아파트 대체제가 된 것이 주요한데 아파트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면서 오피스텔 역시 비슷한 분위기 형성될 수 있다며 투자 수요가 대다수인 오피스텔 경우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수익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업무 중심지와의 거리 등이 받쳐주고 5년 차 이내이거나 대형 브랜드 단지는 주택시장 하락기에도 수익성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피스텔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취득세를 보면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저희가 4.6%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4.6%라는 게 좀 부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취득세 중과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취득세가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1.1%였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조정 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그때부터 취득세가 8%잖아요. 이렇게 이 8%하고 4.6%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4.6%가 너무 저렴해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더 쏠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재산.
그 종부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주택자가 되면 종부세에 대해서 더 지금 많이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 다주택자들은 공시 가격이 6억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뭐 개인 같은 경우는 뭐 1주택자라고 하면 이게 11억까지는 또 공제가 돼요. 그리고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각 인당 6억을 해서 총 12억까지는 또 공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또 내가 이 종부세 대상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것도 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종부세에 대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근데 이때 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종부세라고 해도 오피스텔이 저희가 재산세를 만약에 주택용으로 내고 있다고 하면 이때는 이게 종부세가 해당이 돼요. 이걸 주택용으로 재산세를 안 내고 업무용으로 내고 있다고 하면 종부세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재산세를 내냐에 또 다르거든요. 굳이 우리가 처음에 뭐 주택용으로 재산세를 내겠다 말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틈새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때 아무거나 사시면 안 돼요. 정말 입지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중요한 게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입지가 정말 좋아야 돼요. 입지가 좋다는 게 저희가 뭐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여기가 역세권에 위치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게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또 업무용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인접해 있는 곳이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인접해 있느냐 그게 중요하고 저는 또 중요한 게 평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평형이 정말 조금 다양하잖아요. 평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급 면적이랑 전용 면적이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급 면적이 한 20평 된다고 하잖아요. 요런 애들이 이제 전용 면적을 확인하면 보통 한 7평 정도가 돼요. 전용이 한 7평. 근데 7평 요런 애들이 거의 보면 원룸형이에요. 그냥 방 하나 있는 작은 원룸형이거든요. 이런 건 저는 그닥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오피스텔을 보는 이유는 이게 아파트의 대체제가 되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아파트스러워야 되는데 이런 전용 7평 정도 되는 원룸형은 아파트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가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 저희가 공급 면적 같은 경우에 이제 한 50평 정도 되는 애들이 전용 면적이 한 18평 돼요. 그러면 요런 애들은 거의 뭐 방 2개에다가 뭐 화장실 하나 이런 정말 아파트스러운 구조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아파텔이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정말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그런 곳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 아파트를 좀 보러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가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정말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안을 들어가 보면 아파트보다는 좀 더 면적이 좁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 1층에 차가 다니지 않고 정말 조경도 잘 돼 있고 상권도 잘 돼 있고 너무 살기가 좋더라고요. 충분히 이제 그런 곳들은 아파트의 대체 수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가본 곳은 주변에 상권과 학원가가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걸어서 이제 학원가를 갈 수 있었고 그런 상권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되게 몰리는 그런 상권이더라고요. 정말 항아리 상권이었는데 그런 곳에 있는 뭐 아파트 같은 것들은 충분히 저는 향후에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는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도 가격이 저렴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향후에도 충분히 저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그 기사에서도 말씀했듯이 입지와 일자리 같은 곳들을 좀 많이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했잖아요. 그런 걸 잘 검토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오피스텔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항상 아파트만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이런 대체 투자처로서 뭐 오피스텔, 직산업센터, 꼬마 빌딩 같은 것들도 많이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만 보지 말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종목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절세를 하면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